자, 데이브의 애칭 강의 2강을 시작하도록 할게. 2강에서는 엣지 공정의 전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엣지 공정에서 많은 관련된 용어가 많단 말이야. 이 관련 용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엣지 공정은 관광망 현상 공정이 끝난 후에 관광망 밑에 방막들의 공정 목적에 따라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야. 이렇게 노광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산화망 위에 관광지 위에 노광을 하고 노광을 한 다음에 여기 우리가 현상액을 이용을 해서 디멘전을 했잖아. 디멘전 현상을 했잖아. 현상을 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부분 산화막을 시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애칭 장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깎아내는 것을 애칭 공정이라고 해. 다시 한번 읽어주면, 관광망 현상 공정이 끝난 후 관광망 밑에 반막들을 공정 목적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엣지 공정이라고 해. 이거는 현업에서 많이 쓰는데, 엣지 스큐, 엣지 바이어스. 면접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단어를 쓴다면, 현업자 또는 면접 보는 면접관분들이, 그래도 현장 용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이게 시각을 하거나, 아니 포토 공정을 하고 마스크 간에 이렇게 CD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이 CD 차이를 스큐 또는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스큐는 그 포토를 하고 나서 현상을 하고 났을 때 이 WB를 여기 CD 이걸 CD라고 하잖아. 바 CD 이거를 요 길이를 CD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포토하고 디멘전을 하고 나서 재고 나선 CD랑 우리가 엣치를 하고 나서 되는 CD랑 이게 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같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 차이를 엣지 스큐라고 그래. 그래서 포토하고 디멘전하고 나는 CD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ADICD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After Dimension Inspection. 그리고 엣치하고 나서 클리닝을 하고 나는 재고 나는 CD를 ACICD라고 하거든. 이건 뭐냐면 After Cleaning Inspection CD.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엣지 스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엣지 스큐는 포토에 의해 형성된 패턴이 시각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는 것. 패턴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엣지 바이어스라는 말도 있어. 이게 스큐랑 바이어스랑 헷갈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바이어스는 이 레티클 CD,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잖아. 이 마스크에 나와 있는 CD랑 포토를 하고 나서 포토 현상을 하고 나서 된 CD랑 이 마스크의 CD와의 차이를 엣지 바이어스라 그래. 그러니까 스큐랑 바이어스는 좀 다른 거지. 스큐는 애칭한 CD랑 그리고 포토가 났을 때 CD를 그 CD 간의 차이를 스큐라고 그러고, 바이어스는 마스크랑 포토 공정이 끝난 후에 CD를 쟀을 때 그 차이를 바이어스라고 한다. 그리고 엣치를 하다 보면 오버 엣치, 언더컷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버 엣치는 시각이 충분히 진행되어 원하는 두께나 깊이를 넘어선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선까지 엣치를 하고 싶었는데 이만큼이 더 엣치가 된 거야. 이거를 오버 엣치라 그래. 밑에까지 더 엣치가 되었다. 그리고 언더컷 형상은 우리가 외대치를 했을 때 등방성 시각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엣치를 하고 싶었는데, 이 외대치 특성상 등방성 시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엣치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이렇게 엣치가 된 거지. 이 사이의 간격을 언더컷이라고 한다.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차이를 오버 엣치, 이 차이를 언더컷. 이해가 됐지? 세 번째, 시각률. 엣치 레이트라고 하는데, 엣치 레이트는 시각 시간 동안 제거된 대상 물질의 두께를 나타내. 이거는 우리가 분당으로 측정을 하거든. 초당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초당으로 재면 이 H 레이트가 초 단위에 따라서 되게 급격하게 H 레이트가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H 레이트를 이용할 때는 주로 분당으로 잘라가지고 분당으로 얼마나 H 레이트가 되나, H가 되나 그렇게 측정을 해. 그래서 H 레이트가 뭐냐? 시간을 얼마나 H가 되는 두께로 나눠주는 게 H 레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 세모티는 일단 식각대 두께고, 식각전 두께에서 식각후 두께를 뺀 게 세모티겠지. 이건 당연한 거고. 네 번째, H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선택비. 이 선택비가 좋아야 원하는 방막을 원하는 두께만큼 잘라낼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E1 있고 E2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E1, E2 둘 다 식각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같은 시간 동안 E1이 10만큼 식각이 되고 E2가 1만큼밖에 식각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원하는 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질 간에 그 어떤 가스에 의해서 가스나 의해서 선택적으로 식각을 할 수 있는 선택비를 셀렉티비티라 그래. 그래서 이 가스 어떤 가스마다 그 셀렉티비티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찾아서 우리가 공정에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다른 물질들 간의 식각률 차이의 비율을 선택비라고 한다. 패턴되는 식각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고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 그리고 강감의 PR과 그 물질과 식각률 비율을 주로 셀렉티비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S는 E2 이게 PR이고 얘가 한 10이고 아니지 얘가 1이고 E2, E1 식각 타겟 얘가 10이면 얘가 10 정도의 선택비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요즘은 20에서 30을 가진 선택비를 가진 물질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 식각 균일도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이렇게 여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웨이퍼가 있잖아. 이 웨이퍼마다 여기 탑, bottom, right, left, center 이 부분에 식각된 두께를 재서 이 두께가 똑같아야 돼. 이 똑같은 정도를 나타낸 게 식각 균일도, H uniformity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웨이퍼 안에서만 그 H uniformity를 재는 게 아니라 이게 웨이퍼 카세트 또는 웨이퍼 랏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웨이퍼 카세트 안에 20매에서 25매 정도의 웨이퍼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웨이퍼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 웨이퍼 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웨이퍼 사이에서도 H 유니포미티가, 그러니까 H 된 정도가 똑같은지 측정을 해. 이 두 개를 통틀어서 H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식각대 두께 재현성으로 웨이퍼 내에서 웨이퍼 간 9포인트 정도의 식각 전, 식각 후의 두께를 측정을 해서 이 차이가 식각 후와 식각 전의 차이가 똑같은지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공정 재현성을 판단을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웨이퍼 안에서, 웨이퍼 내부에서 H가 균일하게 됐는지 또 웨이퍼 간에 H가 균일하게 됐는지를 나타내는 용어가 식각 균일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에스펙트 레이티오. 내가 이 강의를 좀만 더 일찍 공부를 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실무진 면접을 갔었으면 내가 이걸 말했을 거야. 내가 이 용어를 배달을 못했어. 면접관이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나한테 동현 씨는 유튜브에 반도체 공정 강의를 올리고 계신데 그러면 에스펙트 레이티오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랬는데 내가 스택 커버즈를 설명해 버린 거야. 내가 솔직히 이 부분을 자세히 몰랐지. 면접관이 혹시 이거 보고 계신다면 제가 그땐 잘 몰랐는데 진짜 지금은 완벽하게 알고 있거든요. 뭐 결과가 바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신다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에스펙트 레이티오는 이 반도체가 식각된 이 윗수분의 하이트를 쟁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티오는
이게 크면 클수록 이 시각되는 두께가 이 두께가 깊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에스페트 레이티오가 높다 이러면 깊은 시각을 할 수 있다 는 말이고, 여기 내가 그때 면접 가서 잘못 말했던 스택 커버리지는 여기 보면 시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각이 돼서 이 부분에 두껍게 쌓여 있잖아. 이거를 이 두께를 표현하는 게, 이 시간분의 이 두께를 표현하는 게 스택 커버지라 그래. 이 부분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당연히 원하는 시각을 할 수가 없겠지. 그거를 표현하는 용어가 스택 커버리지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에스펙트 레이티오는 뭐다? 이 위스분의 h인데 이게 크면 클수록 깊은 시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접관님이 만약에 동현씨 에스펙트 레이티오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네, 그거는 방막에서 엣지 시각을 할 때 엣지된 방막의 위스를 높이로 나눈 것입니다. 이 에스펙트 레이티오가 높다면 원하는 깊이, 원하는 아무리 깊은 두께만큼, 정해진 두께만큼 시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접관님께 말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로딩 이펙트라는 게 있어. 이게 시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각된 두께에 따라서 시각되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이고 넓은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로딩 이펙트에는 마이크로 로딩 이펙트라는 게 있고 매크로 로딩 이펙트라는 게 있어. 마이크로 로딩 이펙트는 아주 미세한 패턴에서 시각 후에 반응 생성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넓은 패턴에 비해서 시각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을 말해. 패턴이 미세할 때 시각이 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주 발생하는 거야. 해결책은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패턴에 시각이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챔버 안에 진공 또는 압력을 낮춰주면 어떻게 돼? 학원가 친구들 알 거야. 그 유속 또는 기체의 속도가 빨라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엣지가 더 잘 되겠지. 또는 애초에 가스의 유속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쓰면 우리가 아주 미세한 패턴에도 원하는 시각이 잘 되도록 해줄 수가 있겠지. 그게 마이크로 로딩 이펙트야. 그러니까 미세한 패턴에 시각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챔버 안에 압력을 낮추거나 넣어주는 가스의 유속을 빠르게 한다. 이렇게 마이크로 로딩 이펙트였으니까 매크로 로딩 이펙트는 반대말이겠지. 매크로 로딩 이펙트는 시각 면적이 너무 넓어서 시각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가지고 넓은 면적 시각이 잘 일어나지 않게 돼. 그래서 이 두께랑 이 두께가 달라지게 되는 현상이야. 해결 방법은 이렇게 넓은 영역이 있잖아. 이 영역에다가 레이아웃을 할 때 레이아웃 엔진을 여기다가 더미를 해준단 말이야. 더미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엣지 레이트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비슷하게 져서 시각 원하는 깊이의 시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더미는 원래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냥 냅두는 거지.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더미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엣지 레이트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게 되고 이 마이크로 로딩 이펙트를 없앨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넓은 영역에 해결법은 넓은 영역에 더미를 패턴형을 삽입해서 조밀하게 형성을 한다. 그리고 이 용어도 많이 나오죠. 시각에서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자동화 양산을 하려면 자동적으로 어디서 시각이 끝나는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거를 엔드포인트 디텍션이라고 하거든. 이게 EPD라고 해. 반도체 제조 공정이나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시각 공정에서 원하는 막질이 제거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는 OED 방식이랑 간섭 형상을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RF 전에 발생하는 RF 전압과 전류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어. 현재 산업계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OES 방식이거든. 이거는 오티멀 센서라고, 우리가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시각을 하잖아. 근데 이 모든 물질을 제거를 할 때, 애칭을 할 때 원자마다 고유의 이미션
웨이퍼 렌스라는 거를 가져가지고 이 플라즈마 색깔이 달라지게 돼. 그러면 그 안에 챔버 안에 옵티멀 센서가 있으면 이 플라즈마의 색깔이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 이걸 하다가 그러니까 동일한 여기 막이 있고 이게 애칭을 하다가 여기서는 만약에 분홍색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다른 물질을 식하고 있는 거잖아. 그 색깔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이 옵티멀 센서가 그 색깔 변화를 탐지하자마자 애치를 멈추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 그림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색깔에는 만약에 분홍색이었어. 이 색깔은 파란색이었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이 지점을 옵티멀 센서가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엣지를 멈추게 되는데 이거를 EPD, 엔드 포인트 디텍트, 엔드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라고 한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이걸로써 상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 전반적으로 이제 뒤에서 설명할 엣지에 대한 강의를 설명하면서 나올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구글링을 해봐도 되고, 진짜 모르겠다 이러면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댓글을 보는 대로 내가 찾아가지고 또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답을 댓글로 달아줄 수 있도록 할게. 그럼 이제 다음 강의는 3강으로 돌아올게요. 강의 들어서 진짜 고마워.